안녕하세요. 저는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파트 수석을 맡고 있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첼로는 현악 악기 중에서 저음부를 맡고 있고요. 이 악기는 바이올린이랑 생김새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만큼 아래에 저음의 풍부한 소리를 담당하고 있고, 이 악기가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전엔 더 다양한 사이즈와 또 다양한 줄 개수를 가진 악기였어요. 18세기 이후가 되면서 줄도 4개가 되고 이 사이즈도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추게 되었고, 지금 보면 바닥에 엔드핀이라는 걸로 고정해서 연주를 하는데, 이건 이전에는 없이 다리 사이에 끼워서 그냥 연주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엔드핀이 있어서 훨씬 안정감 있게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넣고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연주하기도 해요. 저희가 지금은 바로크 시대에 보통 이렇게 연주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크 음악을 하면 바로크 악기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쉽게 구하지 못하니까 악기를 이렇게 잡으면 조금 연주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소리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게 바닥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는 사실 지금 현대 악기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엔드핀이 없으면 좀 더 앞으로 가서 다리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바뀌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바로크 음악을 할 때는 악기는 지금의 악기를 쓰는데 조금 더 옛날 소리를 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지금 스틸로 감아져 있는 줄 사용하기 전엔 양의 창자로 된 거트현이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그 현으로 바꾸고, 활도 바로크 시대에 썼던 활, 이게 약간 더 얄쌍하게 생기고,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안쪽으로 곡선인데 반대로 곡선인 활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활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 소리도 많이 다르고 바로크 시대 음악에 더 어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첼로는 다른 바이올린이랑 비슷해요. 이 위엔 스크롤이라고 하고 첼로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줄 감개 페그라고 하고요. 이걸로 이제 줄을 맞추고 튜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개의 줄을 가지고 있고 도, 솔, 레, 라 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을 목 부분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이만큼 있는 까만 부분이 지판이고, 그다음에 여기 브릿지가 있고 테일피스,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꽂혀 있는 이거를 조리개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 팩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음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정교하게 튜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조리개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드핀이 있어서 바닥에 고정해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F홀이 있어서 이쪽으로 소리가 더 울림이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차련 악기로 활로 줄을 그어서 나는 울림과 이 마찰력을 통해서 이 악기 전체를 나무로 울려서 소리를 보내는 형식이에요. 음역대는 사실 낮은 음역대부터 굉장히 높은 음역대까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첼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음의 소리를 많이 냈지만, 첼로는 그만큼의 고음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고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음역대도 갖고 있으면서 또 중후한 매력이 있는 이 아래 저음 파트의 음도 낼 수 있습니다. 낮은 도가 나고요. 이 정도가 나고, 또 높은 이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첼로는 기본적으로 4옥타브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첼로 멜로디가 유명한 곡은 굉장히 많은데, 동물의 사육제에서 백조라는 곡의 앞부분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의 음색은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일단 음역대가 사람의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훨씬 더 이렇게 소리를 들었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첼로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독주 악기로도 사용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독주 악기로 매력이 있고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저음 부분 소리밖에 안 난다고 생각을 해서 독주 악기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폭넓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후한 멜로디뿐만 아니라 화려한 그런 멜로디까지도 다 섭렵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첼로는 들고 다니면 멋있어요. 첼로 케이스에 딱 넣어서 메고 다니면 되게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소리가 좋기 때문에 저는 첼로가 제일 멋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첼로를 배웠을 때 구매한 악기가 3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그거보단 조금 더 비싼 악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입문용 악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수제작한 악기들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저렴한 편의 악기를 많이 쓰고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악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입문해서 처음 배우시는 초보자들한테는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악기를 쓰고 이제 전공을 하겠다 결심을 한 학생들이나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이 사용한 악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악기를 쓰고 좀 더 비싼 악기를 쓰는 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악기 가격이란 게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더 그 이상의 악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악기들은 집 열채값?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나무를 어떤 나무를 쓰고 그 사이에 보관을 얼마나 어떻게 잘해왔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연주자마다 자기가 편애하는 그런 악기의 모양이나 크기나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음색이 있기 때문에 악기마다 자기가 또 원하고 어울리는 음색을 갖고 있는 악기를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클래식이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듣기에 어렵고 재미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저희 클래식 연주자들도 다양한 연주를 많이 선보이고 그만큼 대중들한테 클래식을 조금 더 쉽게 또 재미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신다면 그 클래식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게 될 겁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교육부,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든 온드림 교과서 음악회의 현악 챕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쥐장조를 들으시면 첼로의 매력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